안녕하세요. 주집의 줄리입니다. 네, 오늘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읽히면 좋을 원서 소개 계속 이어갈까 하는데요. 제가 오늘로 벌써 그 연속 3주 해서 이렇게 지금 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, 이제 처음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어린 유아들 위주로 해서 뭐 픽처북, 리더스북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었고,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다음 단계인 그 챕터북 단계에서 읽히면 좋은 책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. 이제 오늘은 또 그 다음 단계인 소설책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, 그런데 이 소설책이라고 해서 뭐 우리 어른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뭐 굉장히 서정적이고 문학적인 그런 작품에 비중을 두는 그런 책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읽어야 되는 영어 원서책이기 때문에 뭐 판타지 어떤 재미나 흥미를 또 아이들이 흠뻑 맛볼 수 있고, 마치 어떤 영화 장면을 아이가 이제 보는 것처럼 그런 좀 흥미 위주, 또 아이들이 이 영어의 재미와 그 책 읽는 재미를 동시에 다 느낄 수 있을 그런 그런 책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요.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미처 그 앞에 뭐 픽처북부터 해서 챕터까지 좀 소개를 좀 아쉽게 놓쳤던 그런 책들 몇 개 이제 마무리로 소개를 하면서 요번 이 몇 주 동안의 원서 소개는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.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영어 원서책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엄마표 영어를 이렇게 10년 이상 해오고 있고, 또 엄마표 영어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이런 사교육보다는 정말 이 독서 위주의 그런 교육을 좀 강조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좀 많은 분들과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저만의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그 얘기를 간단히 먼저 하고 책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. 대부분 또 제가 주변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눠보면 유아기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참 많은 엄마들께서 아이들에게 책도 많이 읽혀주시려고 하고, 또 이 독서, 그 책 육아에 좀 정성을 들이시는 분들이 비교적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한 3, 4학년 이 중간 단계부터 이제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엄마들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 다단해져 가고, 이 마음속에 여유가 점점 없어지면서 이제 어느새부터 이 아이 독서에 대해서는 엄마도 점점 이렇게 관심에서 멀어지고, 이제 어떻게 하면 학습적으로 뭘 하나라도 더 아이에게 이제 시킬지, 이제 그런 고민이 자꾸 늘어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. 이제 그러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아이나 엄마나 이 책 읽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시간적으로나 좀 에너지가 잘 그렇게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아이들 유아기 때부터 초등 저학년 때까지 책도 많이 읽혀주고 이 독서, 책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가 아이들에게 정말 이 초등 고학년, 뭐 중고등 이 이후까지 정말 이 독서를 확장해 가고 이 독서하는 습관이 제대로 갖게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, 사실. 왜냐면 우리 이 주변 환경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 어렸을 때에 비해서 이 또 뭐 미디어라든지 또 뭐 핸드폰, 아이패드 이런 기계들이 정말 넘쳐나는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 책에 대한 습관이나 흥미가 잡혀있지 않다면 뭐 초등학교 이후, 특히 중고등 이후 때 이제 그런 거를 아무리 아이에게 습관을 들여주려고 해도 사실 굉장히 슬프지만 그건 제가 봤을 때 이젠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능한 아주 어릴 때부터 자꾸 뭐 영어책이든 한글책이든 이렇게 읽혀주고 아이랑 가까이 하고 이런 습관을 들여주면서 아이가 자랐을 때도 이 책을 진짜 계속 읽는 아이로 가줘야 정말 이 책유가 독서 교육의 혜택과 장점을 이제 제대로 만끽하고 아이가 뭐 학습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아이 어떤 삶 속에서 이 책으로 인한 그 영향력이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유아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책을 많이 읽어주고 했다가도 이제 그 어느 시점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점부터 점점 이제 책이 소홀해지고 아이가 뭐 초등 고학년 이후부터 거의 뭐 독서를 이제 손을 놓게 된다면, 그걸 제가 비유를 해드리면 이제 아이가 뭐 어떤 예선전에는 이제 무사히 통과를 했는데 이제 본선을 시작하려고 했더니 아이가 이제 힘들다고 나 이제 그만하겠다고 기권하는 그런 상황. 근데 아이가 이제 본선 게임을 하기도 전에 이제 기권을 하면 사실 뭐 아무 성과가 없는 거잖아요.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책 교육, 책이 독서라는 것도 아이가 이제 정말 그 초등 고학년 이후부터 이제 사춘기, 이 성인기까지 해서 이때 정말 책의 참맛을 느끼고 또 그 시기 때 읽을 수 있는 이제 그 이후의 책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깊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. 이제 요 시기 때 책을 잘 읽어주고 해야 뭐 학습적인 것도 물론이지만 아이의 이제 삶 속에서 이 책이 정말 막대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, 이제 대부분 그때 정말 이제 독서들을 다 포기하시는 이제 그런
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이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.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아이가 좀 어린 자녀라면 뭐 유아기, 초등학교 저학년 요런 식의 자녀들이라면 지금 제가 해드리는 요 얘기를 좀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아이가 지금도 계속 이렇게 책을 잘 읽고 있지만 어느 중간에서부터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책에 아이가 더 이렇게 깊이 빠질 수 있도록 그런데 좀 비중을 두셨으면 좋겠고, 또 이미 뭐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나 이제 어떤 그런 좀 독서를 벗어난 어떤 학습적인 그런 현실 궤도에 들어서신 분들이라면 사실 지금 제 얘기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지금 공부 다 스탑하시고 학원 그만 보내시고 책을 읽으세요 이럴 수는 또 없겠죠. 근데 그 가정마다의 어떤 특수한 상황도 있을 거고,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잘 이렇게 조절은 하셔야겠지만,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그 사춘기 이후에 요때 정말 책을 계속 놓지 않고 잡고 가는 것이 진짜 이제 전성기를 정말 향해 가는 이제 그런 거라는 거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로 나누고 싶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부터 이제 소개드릴 요 소설책 단계, 요 단계에서 아이가 정말 책을 즐기고 읽을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다면 저는 정말 그런 아이들은 앞으로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고요. 요런 소설책까지 아이가 잘 이어올 수 있도록 우리 엄마들 모두 힘내셔서 책유가 또 엄마표 영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제가 지난 시간에 스튜어트 깁스의 스파이 스쿨 그 책을 또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같은 작가의 스튜어트 깁스 이 작가의 펀 정글 시리즈 제가 요 소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. 사실 이 책은 지금 3권의 책이 더 있는데 제가 일단 이 샘플로 3개를 보여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튜어트 깁스 이 작가의 모든 책들을 저희 아이도 그랬지만 또 주위에 많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스튜어트 깁스 작가의 책이라면 정말 믿고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, 이 스튜어트 깁스 작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책들이 지난 그 스파이 스쿨도 그렇지만 미스테리의 어떤 그런 사건 해결하는 그런 종류의 장르 책을 많이 이제 쓴 작가이기 때문에 이 책도 마찬가지로 이 동물에 관련된 그 미스테리 소설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추리를 좋아하는 미스테리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면 또 굉장히 즐겁게 볼 수 있는 책, 이 책 추천드릴게요. 아이 그 북 레벨에 잘 보시고 요 선택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My Side of the Mountain이라는 책, 요 첫 번째 책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3권의 시리즈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. 이 책 같은 경우도 북 레벨은 아까 요 앞에 있는 책과 좀 비슷한 그런 북 레벨인 것 같아요. AR 점수를 한 4점대 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, 이 책은 사실 제가 읽어보지는 않아서 제가 그 안에 그 아주 속속들이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제 기억에 저희 아이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정말 굉장히 빠져서 읽었었고 감탄을 하면서 너무 재밌게 읽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가 전해주는 그 책에 대한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 지금 주인공 남자아이가 굉장히 막 그 가족 형제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라 늘 집안이 막 시끌시끌하고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와글와글한 집에서 살고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청소년기가 됐을 때 막 그런 가정이 이제 좀 지겨운 거죠. 그래서 혼자 좀 조용히 살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던 주인공이라 혼자 조용히 산에 들어가서 집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출을 한 거죠. 근데 가출을 한 주인공인데 뭐 소위 말하는 그런 비행 청소년이라서 가출을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집에 어떤 막 형제들이 너무 많아서 시끌시끌한 그 환경에서 애가 좀 지긋지긋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산속에서 이 자연 속의 어떤 서바이벌을 하면서 살아가고, 특히 여기 지금 이 표지에 나와 있는 이 독수리라고 해야 되나? 이 독수리와 어떤 그 교감을 하면서 또 이 어떤 그런 생존기 뭐 그런 위주의 책인데, 저희 아이가 이 책을 그냥 여느 책을 좋아하는 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책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.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, 이 책이 왜 이렇게 재밌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이의 대답이 이런 게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 지금 주인공이 막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그 자연 환경에서 지금 생존을 하기 위해 정말 많은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. 근데 그럴 때 이제 결국 되게 어떤 낯설고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이제 성공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럴 때마다 아이가 굉장히 그 만족감이 든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좀 간접적인 거지만
뭐라 할까요? 대리만족?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아이가 굉장히 좀 즐거움도 느꼈던 것 같고, 또 어떻게 보면은, 홀로 좀 독립하고 또 생존해가고, 요런 모험 같은 게 또 한 10살, 11살 요런 아이들에게 또 좋은 자극이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책은 뭐 내용면이나 또 영어 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또 적극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. 또 실제로 뉴베리 안어상도 받은 책이라서 좀 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점도 이제 문학적인 부분도 믿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책도 제가 추천드립니다. My Side of the Mountain 이 시리즈 또 있었고요. 다음으로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제가 이 책은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해서 한 번은 꼭 소개 또 해드리고 싶은 책인데, The World That Saved My Life라고, 제가 요즘 제 유튜브 채널에서 원서 북클럽 하고 있는 책이거든요. 근데 이 책은 AR 레벨로 한 4점 초반대, 거의 뭐 4.0, 4.1, 그러니까 3점 후반대 아이들도 읽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책이고요. 실제로 세계 2차 대전 역사적인 배경을 하고 있는 여자 주인공, 그리고 뭐 남동생도 남매의 어떤 스토리예요. 근데 제가 이 책을 개인적으로도 정말 너무 좋아했고, 또 영어 공부 측면에서도 이 책이 굉장히 레벨적으로나 좀 표현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또 실제로 추천도 제가 받았던 책이고요.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또 굉장히 추천드리고, 이 책이 첫 번째 책이고, 이것도 이제 시리즈처럼 두 번째 책이 있어요. 이렇게 The War I Finally Won이라는 이 책이 이제 두 번째 책인데, 이렇게 같이 세트로 해서 읽으시면 저는 진짜 너무 좋을 것 같고, 이 두 번째 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책보다 실제 북 레벨은 조금 더 살짝 낮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고, 세계 2차 대전 전쟁 시기에 이 두 남매가 어떻게 그런 걸 또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스토리인데, 제가 이제 저 영어 공부를 위해서 이 책을 한 1년 조금 더 전에 읽기 시작했는데, 이제 제가 소리내서 읽었을 때 저희 아이도 막 너무 애가 호기심을 갖고 재밌게 듣더라고요. 근데 그러고 나서 저희 아이가 이제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책은 정말 너무 아이한테도 뭔가 많은 그런 메시지와 그런 어떤 영감을 줬던 책인 것 같아요. 저희 아이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, 저도 너무 좋아하는 책이라 이거 추천드릴게요. 그래서 혹시 또 이 책을 같이 성인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을 통해서 저랑 같이 원서 북클럽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이 책은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책이라 추천을 드려봅니다. 그리고 이 책도 한번 소개해 드려보고 싶은데요. Number the Stars라고, 이 책도 또 교묘하게 세계 2차 대전 전쟁을 주변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는 책인데요. 세계 2차 대전의 어떤 실제 백그라운드, 역사적인 어떤 팩트, 그런 거를 또 간접적으로 알 수도 있고, 또 주인공들의 어떤 사건들도 굉장히 재밌었고, 이 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실제로 실화를 배경으로 한 책이라고 이제 끝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. 작가 본인의 어떤 실화는 아니고, 본인의 친구한테서 들었던 어떤 스토리를 자기가 조금 더 이렇게 스토리로 만든 책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, 실제로 세계 2차 대전 때 또 어떤 덴마크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그렇고 알 수 있는 좀 의미 있는 책이어서, 북 레벨도 이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. 한 3점 후반대 정도 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, 이 책도 제가 추천드릴게요. 너무 괜찮은 책이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Fish in a Tree 요 책, 그리고 Out of My Mind 요 책이 있는데요. 물론 다른 작가의 책이에요. 작가는 다른데 두 책 다 장애를 갖고 있는 주인공들에 대한 책이거든요. 그래서 이 책 두 권들 다 보면 실제 뭐 미국이나 네이티브 나라에서 각 학교마다 아이들에게 추천 권장 도서로 항상 이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책이기도 하고, 또 서양 사람들은 교육 속에서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같이 이렇게 포용하고 허용하고 이런 교육이 철저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 뭐 많이 알고 있는 원더, 영화로도 있고 책도 있는데, 원더부터 해서 요런 책들,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걸 이제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런 소설책도 읽히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막 읽으면서 제가 막 흥분하고 너무 좋아했던 부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스티커를 막 붙여놨었는데, 저도 이 두 권을 직접 다 읽었었거든요. 그래서 느끼고 또 같이 막 울고 웃을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책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Out of My Mind, Fish in a Tree. 이 책 다 추천드릴게요. 그래서 소설책 같은 경우는 제가 요 정도로 소개를 마치고, 마지막으로 제가 이 소설하면 또 절대 정말 뭐
빠뜨릴 수 없는 거. 제가 예전에 저의 영상에서 여러 시리즈처럼 연재한 소개도 했었는데 이 해리포터 뭐 너무 흔해서 에이 해리포터 뭐 좋은지 누가 몰라?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해리포터를 정말 아이가 재밌게 이 영어 원서 그대로 날 것으로 정말 재밌게 읽는다면 사실 우리 엄마들이 생각하시기에도 뭐 영어로는 정말 걱정이 없잖아요. 근데 이 해리포터를 정말 이 영어 날 것 그대로 아이가 즐길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정말 얼마나 메리트가 있고 큰 건지를 좀 진심으로 한번 새겨보시고 아이가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엄마들이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이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제가 물론 아까 앞에 소개해드린 책들도 다 너무 좋고 다 유명한 책들이지만 정말 이 해리포터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에 미치고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나 이런 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. 그만큼 서양권에서는 정말 뭐 이 해리포터를 빼놓고는 또 얘기가 안 될 정도로 이 어린 아이들이나 뭐 그럴 정도로 정말 너무 유명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내 아이가 지금 특히 이런 21세기를 살고 있고 또 뭐 원어민들과 언제든 뭐 일적으로든 아니면 유학을 가서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세대들인데 그들 사이에서는 무슨 농담을 하다가도 이 해리포터 안에 나왔던 어떤 부분들, 장면들 이런 걸 굉장히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내 아이가 그런 거를 이해를 못해서 그들이 이렇게 같이 친해지려고 얘기를 하다가도 너 이거 모르는구나 never mind 하고 이렇게 지나가서 내 아이가 자꾸 그런 거에서 약간 좀 소외되는 저는 그런 아이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거든요.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직 많이 어리고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무한한 건데 무한한 아이들인데 요런 해리포터 정도의 정말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고 공유하고 있는 이런 컨텐츠 정도는 좀 진심으로 깊이 아이가 이해하고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수준은 저는 정말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해리포터를 몇 년 동안 한 4, 5년 동안 정말 지속적으로 좋아하고 있고 저희 아이가 정말 많은 책을 읽었지만 그 중에서 아무리 뭐니 해도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해리포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, 지금도. 그래서 이 해리포터를 제가 봤을 때 저희 아이가 한 10번 넘게 읽은 것 같아요. 최근에 올해 해가 바뀌고 1월 달부터도 한번 또 전 시리즈를 아이가 또 완주를 했었는데 그렇게 10번 넘게 읽으면서 아이가 또 최근에 한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읽었을 때와 또 이 10번째 읽었을 때 아이가 얻어가고 느끼는 게 또 굉장히 다르다 하더라고요. 처음에 아이가 해리포터를 읽었을 때는 당연히 그 스토리 위주의 그 판타지 자체가 재밌고 그렇게 했던 거라면 이제 해를 거듭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이 문장 하나하나에 그 숨어있는 어떤 단어들 이 단어가 왜 이 상황에서 쓰였는지 작가의 생각을 알겠다라고 아이가 한 번씩 말을 할 때가 있어요. 그 여러 번 읽으면 읽을수록. 그래서 다독을 반복 독서를 했을 때 아이가 또 얻어가고 가져가는 게 또 참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반복 독서도 참 중요하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해리포터는 자녀들이 좀 제대로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저는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진심으로 이 해리포터 소개해드리고 또 물론 이 해리포터를 아이가 정말 제대로 즐겁게 읽으려면 제가 요 앞에 소개해드렸던 그 모든 책들이 그런 단계의 책들이 또 꼭꼭꼭 잘 다져져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꾸준히 영어 책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이제 소설책에 대한 소개는 정말 이쯤으로 하고 제가 지금 한 몇 주째 소개를 해드리면서 조금 놓쳤던 책들 요 책 소개해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책 한 몇 권만 제가 더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요거는 이제 그림책 단계에서 정말 유아들 뭐 한 4살, 5살, 6살 그 유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책이었었어요. 저희 아이가 그때. 근데 사실 엄마들한테는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게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리처드 스캐리즈의 이 지금 시리즈 책인데요.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이 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유아기 때 이제 이 책만 아이가 빼서 이렇게 저한테 읽어달라고 오면 이게 좀 현기증이 나더라고요. 이 시리즈 책들이 좀 어떤 그런 느낌이냐면 어떤 그 사회 현상에 대한 뭐 비행기 공항에 대한 주제라면 이제 그런 거를 아이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책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
스토리, 막 재밌는 스토리가 있다기보다는 여기는 이런 거가 있고 지금 얘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지금 뭐 강을 건너고 또 뭐 잔디를 지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하고 뭔가 그냥 계속 나열하는 식의 어떤 상황이에요. 막 되게 재미있는 막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고 이렇진 않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글을 모르니까 제가 다 읽어주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읽어도 저는 재미가 없으니까 이게 아이가 읽어달라고 이 책을 가져오면 제가 이제 막 괴로운 거예요. 근데 아이가 뭐 너무 좋아했었으니까 이제 읽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계속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. Best word book ever 뭐 이러면 여기도 지금 뭐 house, cow, 뭐 fire engine 그러니까 이 마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알려주는 그런 책이거든요. 그래서 참 엄마 입장에서는 좀 따분한데 이제 세상을 탐색하고 알아가는 유아기 아이들에게는 그림부터 해서 이런 걸 엄마랑 책으로 보고 이야기 나눈 게 되게 즐겁나 봐요. 그래서 요거는 뭐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정말 스테디셀러로서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고 제가 알기로 이 리처드 스캐리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세계 2차 대전 때 공군들을 위한 실제 그 전쟁 지도를 그렸던 일을 했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어떤 스토리 픽처북보다는 이런 상황에 대한 그림 이런 게 또 훨씬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시리즈들 리처드 스캐리의 이 시리즈들 정말 유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책이니까 이제 세상을 탐색하고 알아가는 아이들에게 진짜 좋을 책으로 생각하고요. 이 책도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게 정말 추억이 돋는데 A Day at the Fire Station 이 책도 진짜 아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. 이제 그 Fire Station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이렇게 또 안에 소방서의 모습들과 함께 또 이렇게 나열한 책인데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안에 그 스토리가 있어서 그래도 제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좋아했던 책이었고 네, 이 작가의 책들 전체 시리즈들 잘 너무 추천합니다. 유아들에게. 그리고 또 이렇게 픽처북 중에서 많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혹시나 갖고 계시지 않거나 그 놓치셨을까봐 제가 혹시나 또 안타까운 마음에 소개 꼭 해드리고 싶은 책 The Rainbow Fish 이 시리즈 있죠. 이 책도 제가 아까 그 리처드 스캐리처럼 정말 이 픽처북에 있어서 뭐 스테디셀러 그리고 정말 뭐라 할까요 클래식이죠.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이미 그 작품성이나 여러 가지로 검증이 다 된 책들이고 내용도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이게 영어 책으로 없어도 한글 번역본으로도 이미 많이 출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만약에 한글 책은 갖고 있지만 이 영어 원서 그림책으로는 안 갖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책 꼭 사셔서 아이랑 두고두고 자주 읽으셨으면 좋겠고요. 뭐 안에 그림 보면 이렇게 표지도 그렇지만 유아들이 좋아하기에 참 이렇게 컬러감도 그렇고 잘 되어 있거든요. 특히 또 이렇게 바다 물고기들 그 좋아하는 시기들 있잖아요. 아이들 유아기 시대 그럴 때 이런 책 잘 활용하셔서 읽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이 레인보우 피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? 그 사람들의 어떤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거를 또 간접적으로 스토리 안에서 배울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요. 영어나 또 스토리 면에서 다 너무 좋다라는 거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.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Secret Agent의 잭 스토어워트라는 요 시리즈 책인데요. 요 책은 이제 그 챕터 단계에서 읽으면 좋을 이제 정말 그 전형적인 챕터북이에요. 안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그 흑백의 어떤 갱지에 글씨들이 또 빼곡하게 있죠. 그래서 이 챕터 단계에서 읽을 책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말씀드렸을 때 챕터북에서는 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크게 막 그 스토리에 빠져서 재밌게 읽었던 책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요런 책을 이제 활용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저희 아이 기준으로 보면 이 챕터북 시리즈 중에 정말 몇 안 되는 저희 아이가 되게 좋아했던 시리즈 중에 하나라서 제가 이 책은 한번 소개를 드려보고 싶고요. 뭐 Secret Agent 그러니까 이것도 그 미스테리 어떤 그런 추리 요런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 책이었고 이 책 같은 경우가 좀 교육적으로도 좋은 것이 지금 각 권마다 이 주인공이 사건 해결을 하는
그 배경 나라가 또 다 달라요. 뭐 예를 들어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이 지금 주요 그 배경이 되고, 또 요 권 같은 경우는 멕시코가 또 그 이 사건의 주요 장소가 되고, 또 요거 같은 경우는 네팔이 또 그 주요 그 사건 배경이 되는데, 이제 시리즈가 한 20권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 국마다 20개의 나라의 어떤 그래도 간접적인 그런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기도 했던 책이에요.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1, 2학년 때 좀 그 세계 지리나 그런 거 지도마다 나라가 어디 있는지 그런 거 좀 호기심 있었을 때 그 세계 지도도 펴놓고, 아, 이 책은 요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구나,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랑 얘기도 그때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, 그래서 요 책 같은 경우는 그 챕터 시리즈 중에서도 좀 스토리면이나 그런 데서 좀 아이가 굉장히 흥미있게 봤었던 책이라서 제가 이 책은 좀 소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. 네, 이렇게 몇 번에 이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읽히면 좋을 원서를 계속 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. 이번에 원서 소개는 또 이쯤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사실 저희 집에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원서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또 정리를 잘 해서 또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원서 소개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여러 영상을 통해서 그 뭐 원서라든지 엄마표 영어 이런 걸 좀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,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뭐 21세기 정말 4차 산업 이런 시기를 이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세대로서 이 영어라는 것은 비단 뭐 대학 입시를 위한 그런 공부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너무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꼭 갖춰야 할 스킬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 영어라는 것을 뭐 아이가 학교 시험 성적을 위한 거라든지 나중에 어떤 대학을 잘 가기 위한 그런 정도의 어떤 기준이나 목표로 삼지 마시고, 아이가 특히 어리다면 정말 이 영어가 마치 모국어인 것처럼 원어민들처럼 할 수 있는 어떤 그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또 그것이 가능하려면 아이가 만 12세 이전에는 영어에 대한 어떤 그 인풋이 또 충분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원서 읽기라든지 엄마표 영어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. 사실 그 이후 특히 이렇게 성인이 돼서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를 해도 12세 이전에 영어에 대한 어떤 그 많은 경험을 한 사람과는 이 들이는 시간이나 노력이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. 제가 뭐 하루에 영어 공부를 아무리 몇 시간씩 해도 거의 기억 속에서 많은 부분은 다음날 되면 많이 사라져 있고, 그 몇 개 남지 않은 그 기억을 제가 건지기 위해서 또 매일매일 이렇게 힘들게 영어 공부를 하는 건데, 만 12세 이전에 이 영어에 대한 인풋은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언어를 그렇게 쉽게 흡수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이 영어 원서 읽기를 아이가 좀 어린 시절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엄마들께서 좀 정성을 들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, 그런 제 얘기가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. 바이.